제2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25번까지 풀었는데 이번 시간 26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우리 27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쉬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 하는데 좀 여유가 있다. 그렇죠? 저만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찾아봐라. 자주 묻는 질문 방인데 대장간이에요. 김홍도의 그림. 이 그림이 그려진 당시의 경제 상황. 에헤이, 조선 후기를 그냥 주워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상황을 물어보고 있다. 자, 답변, 기억번. 목화가 중국에 들어와서 재배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목화라는 것, 목화의 유입은 유입은 이제 고려말 정도로 봐야죠. 그래서 문익점이 갖고 왔는데 재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면옷이 됐다. 이제 발전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고려 전기, 조선 전기, 그렇죠? 조선 전기로 보셔야겠죠. 아무튼 조선 후기 때는 뭐 이런 얘기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고 싶은 얘기는 고려 말 정도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답이 될 수 없고. 니은번 지대 액수를 정해서 납부하는 도조법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그 소장료 납부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타조법 그리고 도조법이 있는데 조선 전기와 후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도조법 얘기하니까 일단 맞아요. 그런데 타조법은 정액지대, 정률지대예요. 정률지대. 그래서 정률지대 비율로 했던 것을 정액지대 고정급으로 내게 되는 것. 그래서 누가 유리하다? 그 소작이니 도조법이 더 유리하다. 디귿번 벼농사에서 이양법이 널리 퍼지면서 광작이 유행했다. 조선 후기 상황. 그렇죠? 자, 1인당 경지 면적이 확대되었다. 리얼번 전세는 풍요에 따라서 9등급에 나뉘고 농민들에게 부과되었다라는 건데 이게 조선 세종 때죠. 그래서 풍융의 9등법, 연분 9등법 얘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번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27번 문제로 갈까요? 27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저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은 데다가 물길이 사방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동전이 필요치가 않다. 지금 동전을 사용한 지 겨우 70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런데도 폐단이 심하다라는 거죠. 이상해요. 그렇죠? 비판하고 있는데 출처를 보니까 성호사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성호사설. 그렇구나. 이익은 그 조선 후기에 폐단이 이 동전의 폐단. 그래서 전 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돈이 안 돌아요. 재산 축적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황의 문제점을 들어서 어떻게 돈 같은 건 필요가 없다. 패전론을 주장을 하지요. 패전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이익에 대한 설명이구나. 자, 1번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으니 정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정제도 이익과 상관이 없고. 자, 두 번째 사변록을 통해서 주자의 경전 해석을 비판하였다. 박세당입니다. 박세당의 사변록 성리학 비판이죠. 세 번째 지방행정의 개혁을 담은 목민심서 정약용이죠. 자, 네 번째 영업전 설정 및 매매 금지를 주장하는 한전론. 그렇죠? 한전론 이익이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육드론 사회를 좀먹는 6가지 폐해 육드론을 지적을 했다. 다섯 번째 발해고를 저술했다. 유득공이죠. 유득공의 발해고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4번이 정답. 우리가 28번 문제로 가볼까요? 28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역사신문 임술련이에요. 이 신문에 그렇죠? 진주의 안핵사로 박규수를 파견하기로. 지난 2월 진주의 백성이 큰 무리를 지어서 이서들은 중앙이나 지방에서 그 관청에서 근무하던 하급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서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질르고 환국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목소리로 요구했는데 이 사건이 무엇이냐? 임술련의 농민봉기죠.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돼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진주. 그렇죠? 그래서 1862년 누구 때요? 철종 때. 왜 일어났습니까?
삼정의 문란 때문에.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겠다.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지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자, 1번. 몰락 양반 유계춘이 주도했고요. 자, 두 번째. 지방관의 양리가 착취 원인이 됐죠. 못 살겠다. 그렇죠? 세 번째. 전국 각지에 농민봉기로 확산됐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함흥까지, 남쪽으로는 제주도까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계기가 되었으니 철종 때 삼정 이정청 인술 농민봉기. 다섯 번째,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요. 집강소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자치 개혁기구 5번. 그래서 28번은 5번이 정답, 29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문화재 카드입니다. 소재지는 충북 보은이에요. 속에 상림부를 갖춘 다층의 건물로 현존한 우리 유일의 조선시대 모조탑인데 통층으로 구성된 건물 내부 지금 밖에는 다층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내부 단층으로 되어 있나 봐요. 석가모니의 생애를 8장면으로 표현한 불화가 있으니 이것은 팔상도입니다. 자, 팔상도고 그리고 이제 그 특징은 다층의 외관을 갖고 있고 단층의 내관을 갖고 있는 것. 그렇죠? 이것은 조선 후기의 건축물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1번. 법주사 팔상전, 충북 보은에 있는 거. 그렇죠?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팔상도가 있어서 팔상전. 자, 두 번째. 자, 금산사 미륵전 김제에 있지요? 17세기 건축물이에요. 자, 세 번째. 무량사 극락전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 건물인데 부여에 있어요. 부여. 김제에 있고. 네 번째. 이것은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입니다. 역시 이것도 조선 후기죠. 18세기 건물. 1702년 건물이라 18세기예요. 18세기 초. 역시 외관은 2층이고 내관은 단층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구례에 있어요. 전남 구례.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마곡사 대운보전입니다. 이거 17세기 건물인데 17세기 건물 이것도 공주에 있죠. 충남 공주에 있는 것인데 조선 후기 건축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은에 있다고 나와줬기 때문에 힌트가 또 1번에 있었네요. 그렇죠? 다 조선 후기 건축물을 지금 나타내고 있었다. 30번 문제 들어갈까요? 30번. 밑줄근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권대사 민영이익 일행 큰 환대를 받았다. 정부가 민영이익을 전권대사로 파견해서 사절단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전년에 체결한 조약에서 외교관의 왕래 교섭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파견된 이들을 현지인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한편 수행원 가운데 6일주는 그곳에 남아서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영익 6일준 그 전년도의 조약 뭡니까? 보빙사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보빙사. 보빙사는 일단 1883년에 미국에 보낸 사절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1882년에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었고, 그렇죠? 보빙사의 전권대사로서 민영익을 파견을 했었죠. 그리고 이 민영익과 함께 같이 6일주는 따라갔었는데 청년이었죠. 6일주는 가서 와 이거 진짜 엄청난데 나는 이제 귀국 안 하고 공부할게요. 그래서 최초의 국비 유학생으로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자, 1번.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로 보내졌다. 수신사 얘기입니다. 강화도 조약의 2조에 보면 수신사 내용이 있거든요. 수신사 얘기고. 두 번째, 귀국할 때 조선책략. 이것도 역시 수신사인데 수신사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2차 수신사 김홍집에 대한 내용이니까 일단 수신사. 자, 세 번째, 서양 국가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이었죠. 그래서 최초의 사절단 보빙사 3번이 정답이죠. 4번 보시면 개화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이것은 조사시찰단입니다. 당시에는 조금 여론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때 좀 비밀리에 보냈던 조사시찰단 1번에 보냈죠.
자, 5번 기기국에서 무기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라는 거 영선사입니다. 그래서 김윤식을 파견을 했었죠. 어디에 보냅니까? 이거 청나라에 보내죠. 여기는 이제 미국, 나머지는 일본에 보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기기창을 설치를 하게 되죠.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31번 문제로 갈까요? 31번. 자, 31번으로 가보자. 자,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우리 고장 역사 특강인데 금강을 끼고 있는 백제 고도. 그러면 백제 시대에 그 금강을 끼고 있었던 수도가 어디냐라는 거죠.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시에는 우리 고장의 역사를 알아보는 특강을 마련했는데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어딥니까? 금강을 끼고 여기에서는 절대 내려가면 안 되겠다. 여기에서 성을 쌓고 끝까지 결사항전하자 웅진성이잖아요. 웅진성은 어느 동네죠? 공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공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석장리 유적과 구석기 시대. 석장리 어디예요? 공주 석장리잖아요. 그렇죠? 공주 석장리 1번 맞고요. 구석기 두 번째 웅진청도와 백제 제도약 공주죠. 세 번째 웅진성. 김원창의 난과 왕위 쟁탈전. 이게 이제 신라 웅천주인데 신라 시대 웅천주예요. 웅천주. 도대체 어디냐? 웅천주가 공주 옛 지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네 번째 삼별초의 봉기와 대몽 항쟁은 강화도가 있고요. 진도가 있고요. 제주도가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죠. 공주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5번. 우금치 전투,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를 패배하면서 동학독민운동이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주 우금치 전투 나왔습니다. 정답. 그래서 31번에 4번이 틀린 거죠? 4번이 정답이죠? 32번 문제로 갈게요. 가에서 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개항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가축인데요. 지금 보면 자 보자. 가번은 어디예요? 가번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연해주. 연해주가 있으니까 러시아겠죠? 나번은 어디입니까? 나번은 저쪽 안쪽에 있는 청나라. 다번은 어디죠? 다번은 거문도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문도. 거문도 사건 영국. 영국이 러시아가 남아한다는 구실 하에 자기들이 이제 지켜주겠다고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 거문도 사건. 라번은 시모노세키 있는 라번 일본이죠. 일본. 자, 한번 됐습니다. 풀어봅시다. 기억번. 조선이 최초로 최국 대우를 보장한 나라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하지요. 그럼 미국이 되어야 되지요. 틀렸습니다. 자, 니은. 텐진조약의 체결로 인해서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했다. 그렇죠? 어느 나라예요? 텐진조약은 어디예요? 청나라하고 일본 애들이 조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청나라, 일본, 나도 맞고 라도 맞아요. 나로 체크돼 있으니까 맞는 걸로 보시고. 디귿번. 천주교 선교 문제로 인해서 조선과의 조약 체결이 지연되었다. 조프 통상조약이죠.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조프 통상조약으로 인해서 천주교 포교권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리을번 보시면 조선과 방공령 관련 조항이 포함된 통상장정을 체결했다. 자, 방공령은 일본과 체결한 1883년 그렇죠? 조일 통상장정에서 체결을 하죠. 방공령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 그렇죠? 그리고 관세도 내라. 그렇죠? 일본에도 관세도 내고. 대신 이제 일본 애들이 얘기하는 거 최국 대우를 달라. 그래 가져가라. 그렇죠? 그래서 리을번 정답은 4번에 있죠. 32번은 4번. 자, 33번으로 갈게요. 자, 밑줄근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드디어 우리 협회의 요구가 반영된 헌의 6조가 관민공동회에서 채택되었다. 이건 뭐 힌트가 다 나왔어요.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렇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그래서 헌의 6조 결의, 그렇죠?
1896년 만들어서 1899년에 까지 활동했던 독립협회. 자, 계속 읽어볼까요? 황제께서도 받아들였으니. 자, 황제가 나왔어요. 황제 즉위식이 언제 있었습니까? 1897년 대한제국이잖아요. 그러면 대한제국 이후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관민이 합심해서 황제 선덕에 보답하고자 국군이 융성하게 합시다. 자, 1번.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고종 강제퇴위 반대는 대한자광입니다. 1906년에 만들었던 대한자광회가 황제가 이제 고종 황제가 1907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당하게 되지요. 그때 대한자광회가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었고요. 두 번째,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의회 설립 운동을 펼쳤다. 독립협회죠. 그래서 중추원관제를 반포했었는데, 그렇죠? 관선 25, 민선 25, 50명의 의원을 뽑아서 의회를 설립해서 정치를 하자. 자, 3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었던 단체 신민회지요. 그래서 평양의 안창호가 정주의 이승훈이 그렇죠. 4번. 황제 측근 세력을 중심으로 전제군주를 지향하였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은 대한제국에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했었지. 이 독립협회는 황제권을 강화와는 좀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5번째,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하는 운동 보안회에서 했지요. 보안회. 그래서 결국에는 철회하게 하지요. 1904년. 그래서 독립협회의 내용은 2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34번 문제 들어갈까요? 자, 다음 전보가 발송된 이후의 사실. 독일 주재 공사에게 이토 특별공사, 하세가와 장군, 하야시 공사가 군대를 이끌고 이런 궁궐로 난입했대요. 일본 놈들이 막 들어왔어요. 무력으로 침을 위협하면서 그들이 만든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어. 그리고 서울에 통감을 임명하고, 통감이라 하면 1905년 통감을 세우겠다 해서 통감부가 1906년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찌됐건 통감이 존재하는 건 1905년부터 1910년까지 통감을 임명하고 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하게 하였으니 이런 화딱지가 나네요. 뭡니까? 1905년 외교권 박탈 을사늑약이지요. 고종 황제가 화가 났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자, 1번. 그러면 을사늑약 이후에 있었던 사실, 대한제국이 대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대외 중립국선언 1904년 1월 달에 있었지요. 그런데 러일 전쟁이 터지고 일본 놈들이 강제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대한제국 중립을 무효화시켜 버렸죠. 두 번째, 미국과 일본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다. 1905년 7월 달에 미국 놈들하고 맺었어요. 을사늑약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바로 직전에 미국과도 벌써 말을 맞췄었다라는 거죠. 자, 3번. 일본인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재정 고민으로 초빙되었다.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한일협약 1904년에 있었죠. 이때 재정 고문 통치를 받아라 라고 해서 했던 것. 자, 4번. 고종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이 부당성을 전 세계 평화회의에 알리려고 했었으나 이 영국과 일본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이후의 상황 맞죠? 자, 5번.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에 제공하는 한일 의정서가 강요되었다. 한일 의정서 역시 1904년 2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도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4번이 정답이죠. 우리 35번으로 갑니다. 자, 가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는 지세 부담을 공평히 하고 지적을 명확히 해서 그 소유권을 보호하고 그 매매 양도를 간편 확실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개량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하고 그 생산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조선의 기묘한 시책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거 좋아 보여요. 그런데 조선 총독부 이런 기만 정책, 그렇죠? 뭡니까? 1910년 땅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10년대
일본 놈들의 토지조사 사업 아닙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자 1번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농촌진흥운동은요 1932년 농촌을 수탈하기 위한 것이죠. 농촌 계몽과는 틀린 거예요. 농촌 계몽운동은 뭡니까? 우리 민족운동이었고, 농촌 계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농촌 계몽운동의 탄압책으로 활용도 됐었어요. 아무튼 1932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자, 두 번째. 농민들의 관습적인 경작을 보장해 주었다? 보장을 왜 줘요? 보장을 못 받습니다. 전통적인 경작권 박탈이지요. 그렇죠? 세 번째, 지주들은 산업자본가로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이게 이제 광복 이후에 농지개혁법 요렇게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려고 시행하였다. 그렇죠? 얘들이 돈을 벌어야죠. 땅을 다 뺏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행한 것이 토지조사 사업이죠. 자, 다섯 번째, 세계적 대공황으로 인해 일제의 정책이 바뀌면서 중단되었다. 자, 경제공황이 터지면서 얘들은 어딜로? 이상한 데로 머리를 돌려버리죠. 이름하여 군국주의입니다.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주의. 자, 전체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달을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전쟁에 광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가 2, 5번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1910년대하고는 상황이 틀리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35번에 4번, 36번으로 갈까요? 36번 갑시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 전쟁에 광분을 하는데요. 이 경제 모든 책임은 서양 열강들이 장난을 쳤기 때문이다. 근데 왜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쟤들이 잘못한 거 뺏어오자. 옳소 이렇게 되면서 전쟁에 광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36번 문제. 다음 시나리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서대문 감옥. 구치감이에요. 종로구치. 검사가 얘기해요. 가는 한국을 독립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냐? 박상진. 그렇다. 그렇죠? 검사. 어떤 방법으로 한국의 국권 회복을 할 계획이었느냐? 박상진. 무기를 구입해서 국권 회복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그렇죠? 검사. 무기의 구입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려 했냐? 부여에게 의연금을 걷고 일본 사람들이 불법 징수한 세금을 압수해서 조달하려고 했었는데 뭘 그렇게 따지냐라는 거지요. 뭡니까? 지금 가단체. 지금 보면 박상진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광복회지요. 1915년 박상진이 대구에서 조직을 했었죠. 그래서 체기 중에 대한광복단을 확대 개편을 해서 군대식으로 재조직을 한 대한광복회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김저진 장군이 가담을 하면서 가입해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으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들은 공화정체를 추진하죠. 공화정체. 그래서 공화정을 만들기 위한 단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연금을 납부받고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활동을 했었다. 1번 무호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중광단 그렇죠. 자, 대종교 신자 중심으로 무호독립선언서를 1918년 했다라는 것. 두 번째, 공화정치의 국민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라는 거죠. 대한광복회. 세 번째, 연해주, 이주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되었다. 권업회, 연해주. 그렇죠? 그러면 권업회에서 확대된 대한국민의회 이런 단체들. 그렇죠? 자, 네 번째, 조선 총독부의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의열단단은 김익상 의사지요. 김익상 의사. 의열단, 단체를 뭐라고 했으니까 의열단이겠죠? 다섯 번째,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 총독부에 제출하고자 하였다. 임병찬의 독립의군부에
활동이지요. 독립의군부. 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7번 문제로 가볼까요? 밑줄근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자, 이웃이라 도우는 적 덮어 씌운 빗덩어리 벗어보자 횃불 든 곳 우리 대구 여기더라 대구 빗덩어리. 자, 이 비석은 외세 경제 침탈에 맞서서 일어난 민족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여기에는 이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빚을 갚자 대구에서 시작된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구나. 됐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이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된 배경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1번 미국이 운산 금광 채굴권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이건 아관파천 직후의 상황입니다. 아관파천이 일어난 다음에 서구 열강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와가지고 깃발 꽂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 거야 그러면서 1896년에 미국 놈들이 그냥 가져갔다라는 거죠. 두 번째, 프랑스가 경의성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는데 1896년 상황이죠. 역시 철도를 가져가요. 그런데 이걸 또 일본 놈들이 다시 가져갑니다. 철도. 세 번째, 일본이 차관을 강요해서 대한제국의 재정을 악화시켰으니 어떤 것이 대표적이냐? 1905년 일본 놈 그 메가타의 그 화폐 정리 사업이죠.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가만히 있던 경제 잘 돌아가던 대한제국 경제가 완전 파탄이 나버리는 거죠. 자, 네 번째, 러시아가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의 산림체벌권을 차지했다. 1896년 아관파천 이후 상황. 다섯 번째, 중국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내지통상권을 얻어냈다. 자, 중국의 1882년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청상인의 특권을 우리가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 38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자료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백의의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대열에 가담했고요. 인파는 광화문 내거리까지 꽉 찼습니다. 자, 우리 눈엔 외놈 하나 보이지 않았고 모두 만세! 자, 외놈 물러가라 라는 함성이 지축을 진동했다. 한 대열은 경복궁으로 향했고 그 후에 들은 말이지만 광화문 앞에서 만세를 부를 때 순사 한 사람이 순사 모자와 제복을 찢어 던지고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가담해서 대중에게 인상을 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순사, 그러니까 헌병, 경찰,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죠? 찍고, 나도 대한독립 만세다, 조선 독립 만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1919년 거국적인 3.1운동의 전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1919년 3.1운동의 내용이 나타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 속에 그 뭐가 있죠? 이게 뭐냐면 그 칭경 기념비예요. 칭경 기념비는 고종 즉위 40년이 돼서 칭경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1902년에 세운 기념비인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지금 그 그림에서 보면 뭐 서 있을 때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3.1 만세운동입니다. 자, 1번 순종의 인사한일에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순종의 인사한일이 아니고 고종의 인사한일이죠. 순종의 인사한일은 60만세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신분, 직업, 종교의 구별 없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세 번째,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고, 자, 네 번째,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1926년 60만세 운동이에요. 사회주의가 그렇게 확대되고 활성화되려면 이 3.1운동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죠. 자, 39번 문제로 갈게요.
가, 무장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의 기억. 왈루구에서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이잖아요. 그렇죠? 일본군의 포위작전을 미리 알아채고 치고 빠진 전술로 적들을 교란시켰는데 마주오던 일본군은 우리 부대가 이미 진지를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쐈다 이거죠. 아, 신난다요. 그렇죠? 자, 이 틈에 우리는 적의 후미를 공격해서 대승을 거뒀고요. 어랑촌에서 작은 병력으로 적의 총공세에 맞서던 김좌진 부대, 북로군정서군이에요. 그렇죠? 뒤이어 당도한 우리 부대의 지원사기에 힘입어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홍범도 장군이 나오니까 대한독립군 봉오동전투라고 기억을 했겠지만 아래에 누가 나와요? 김좌진 장군이 나오죠. 그래서 북로군정서군이 나오니 이것은 연합부대의 대승 청산리 대첩 아닙니까? 그렇죠? 청산리 대첩 1920년 10월 달에 있었고 6일간 10여 차례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거뒀다는 거죠. 자, 1번 조선 의용대가 화북지방에서 일본군과 벌인 전투이다. 이것은 호가장 전투. 자, 두 번째 조선 의용군. 자, 두 번째 대한독립군 등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달에 있었죠. 압전시대의 내용. 세 번째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에서 한국 일본군을 크게 이긴 전투는 1933년에 있었죠. 대전자령 전투. 자, 네 번째 이거 한중연합작전. 북로군정서 중심의 연합부대가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둔 전투. 대승전투죠. 다섯 번째 조선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함께 한중연합작전을 한 것이죠. 이 영릉가 전투. 그렇죠? 영릉가 전투가 대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932년 영릉가 전투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39번은 4번이 정답. 우리가 40번으로 갈까요? 40번 가봅시다. 자, (4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조지 루이스 쇼. 아일랜드계 영국인이고요. 중국의 안동, 지금의 이제 단동에서 이륜양행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상하이에 수립된 어디가 국내와의 연락을 위해서 교통사무국 역할을 했었던 곳을 만들어준 고마운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그는 1920년 일제 체포돼서 4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에도 변함없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을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 외국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국민을 동정하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고 소국의 독립은 전 세계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륜양행. 자, 가는 어딥니까? 임시정부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교통국 역할을 해준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역회사 만들어 놓고 이 이륜양행에서 그 돈을 만들어서 임시정부에 지원을 해주고. 자, 1번.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했다. 안창호 선생이 임시정부, 그렇죠.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파리강화에서 김규식을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렇죠. 자, 김규식을 외무총장에 임명을 해서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게끔 지원을 해줬고, 김규식은 열심히 활동을 했다. 자, 세 번째. 외무총장, 외교청장이었을까요? 세 번째, 복벽주의 이념에 따라서 전국적 의병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독립의군부의 활동이죠. 독립의군부. 그래서 임시정부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복벽주의. 네 번째, 국외 거주 동포에게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자, 애국공채. 다섯 번째, 구미위원부를 두어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힘썼는데 이 이승만의 활동이었죠. 그래서 구미위원부는 당시 그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 그래서 틀린 거 3번 정답. 41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그 포스터에 위에서 그 포스터 윗부분에 글자가 써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면 조선
형평사 제8의 정기대회라고 써있어요. 힌트가 다 있단 말이죠. 힌트가 다 있는데 한문을 못 읽는다라는 거죠. 자, 사칙. 본사의 위치는 진주에 든다. 단 각도에는 지사, 군에는 분사를 두고요. 본사는 계급 타파, 모욕적 칭호를 폐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됐죠. 그렇죠? 1923년 조선영평사 아닙니까? 진주에서, 그렇죠? 진주에서 이약찬이 조직을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영평사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이죠. 이렇게 이제 해방운동이 전개됐는데 1928년으로 가면 그 민족투쟁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선형평사 형평운동에 대한 내용이구나. 자, 1번 원불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새생활운동입니다. 박중빈. 민족자본의 보호와 육성을 추구했으니 이것은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에요. 세 번째, 여학교 설립을 통해서 여성교육에 매진했으니 이건 이제 근후의 여성운동. 네 번째,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것이 이 형평운동이죠. 다섯 번째, 언론사의 주관으로 진행된 농촌 계몽운동은 부나르도운동 그리고 문자보급운동 조선일보. 그렇죠? 됐습니다. 41번에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2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선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일어난 사실 뭐냐. 자,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을 내고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하지 아니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제휴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딴 거 다 이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일단 일본 놈들 몰아내는 데는 다 제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요? 출처가 정우회 선언입니다. 자, 정우회 선언은 1926년 사회주의계 단체죠. 그런데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와 이거 맞네 그러면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계와 힘을 합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우회와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의 힘을 합해서 1927년 무엇을 만듭니까? 신간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유일당운동의 결실 신간회가 나타나게 된다. 자, 1번 민족유일당운동이 추진돼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1번이 맞죠.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청년단체를 망라해서 조선청년연합회는 1920년에 만들어지는 것. 이 이전에 만들어졌죠. 정우회선언은 1926년에 하는 것이고. 자, 우리말과 역사를 연구하는 조선학운동이 전개됐는데 조선학운동 1934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실력 양성과 무장투쟁을 함께 추구하는 신민회가 조직되었다. 신민회는 1907년 단체잖아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임시정부의 노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대표의 1923년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잖아요. 자, 이 정우회 선언,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1번이 정답. 43번으로 갑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연보인데요. 1880년 충청도 회대에서 출생을 했고 성균관에 입교하고 독립협회에 가입했고 대한멜신보 논설진으로 활동을 했고 환인동창학교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 1928년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사건으로 체포됐다. 사회주의 계열이네요. 자, 조선상고사가 신문에 연재되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구나.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풀어봐야죠. 조선상고사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1번.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 자, 두 번째.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김구 1931년 한인 애국단. 세 번째, 명동학교를 설립해서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했다. 명동학교는 만주의 김약연. 그렇죠? 자, 네 번째, 대조선 국민군단 누굽니까? 하와이 박용만이죠.
군대를 조직했었다라는 거. 5번째,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을 집필하였으니 1923년에 의열단 행동 강령 신치호 선생이 작성을 했죠. 김원봉의 그 부탁을 받아서 됐습니다. 자, 44번 들어갈게요. 자, 밑줄근 기억 시기에 일제 정책으로 찾아보자. 공판 청구서 땡땡땡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의 지식인 청년 학도를 여지없이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제정한 소위 학도 지원병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제도의 정신과 취지를 고의로 호도 선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내용 보면 출처가 어디예요? 반민족행위 특별검찰부예요. 그러면 광복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죠. 반민특위의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냐? 문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기억이 시행된 시기. 그러니까 기억은 뭐예요? 학도지원병제. 그래서 학도지원병제가 언제 시행이 됐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940년대입니다. 그래서 학도지원병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약 4,500명 정도를 학생들을 이렇게 끌고 갔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43년 일제 시행 어떤 정책이 추진이 되었느냐? 뭐 별거 있겠어요? 뭐 민족 말살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살벌한 뭐예요? 평창기지와 일본 놈들이 못할 짓을 다 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1번. 한국인의 하나야 태형령을 적용하였다. 1910년대 상황이지요. 10년대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2번째,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이거 역시 전쟁 상황. 3번째, 전국 각지에서 신사를 징수해서 천별강의 신사천표 강의하고. 4번째, 조선 사상범 예비 구금령을 통해서 민족 독립운동을 탄압했다라는 거죠. 1936년인데 어찌됐건 요걸 해가지고 애국반도 만들어요. 애국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통제를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을 독립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거다라는. 자, 5번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한국신민서사를 내내 암송하게 시키죠. 학교에서도 암송시키고 길 가다가도 암송시키고 마음대로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44번에 1번이 정답. 우리가 45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보니까 출처는 광복 직후의 상황인데 지금 광복 직후로 붙이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선언을 발표한 회담으로 옳은 것. 3대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며 이를 응징하기 위해 이번 정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된 다른 일체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거고, 앞에 3대국은 한국의 노예 상태 유의해서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이 자유롭게 독립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 카이로 회담이지요. 그래서 적당한 절차로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한국을 해방시킬 것이다. 1번. 소련의 대일참전 결의. 이건 얄타회담이죠. 얄타회담. 소련 참전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2번째. 국제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조금 보장받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고마운 회담. 3번째. 독일 항복 후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개최했다. 얄타회담이죠. 4번째, 마지막까지나마 저항하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것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포츠담 선언입니다. 그렇죠? 광복 바로 직전 포츠담 선언. 항복해. 무조건이야. 조건 없어. 자, 5번, 미국, 영국, 소련의 순회가 모여서 한국 독립에 대해서 논의한 게 아니고 미국, 영국, 중국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 46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선언이 발표된 시기를 옳게 골라봐라. 동포여, 8.15 이전과 이후 피차 과오와 마찰을 정산하고서 우리 정부 밑에 보이자. 그래서 지도하에 3천만의 총역량을 발휘해서 신탁관리제를 배격하자라는 거지요. 자, 당시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렇죠? 삼상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무슨 결정을 하죠? 여기에서 신탁통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통치
내용 때문에 이 앞의 내용은 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1945년 12월 달에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정 사항은 이때 있었겠죠. 그러니까 12월 이후로 찾으면 돼요. 1945년 12월 이후 나번이겠죠. 그렇죠? 이때 반탁 통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었다. 47번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헌법. 옳지 않은 거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로 개정된 헌법이 7월 7일에 공포되었는데 이번 개헌은 정부 부통령 직선제 채택, 그러니까 개헌 내용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초대 헌법인데 이 헌법을 1차 개헌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처음으로. 이것이 처음으로 개헌이 되었던 1952년 우리가 피난국회에 있었던 발췌 개헌이죠. 싹 뽑는 거죠. 무엇만 뽑는 거예요? 대통령 간선제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직선제로 바꿔야겠다라는 이 내용만 뽑아서 개헌을 하자라는 날치기 통과죠. 1번 계엄하에서 통과되었다라는 거 맞아요. 그렇죠? 1952년 계엄하에서. 그래서 52년 피난국회에서 이 공비가 맞네. 공비를 토벌해야겠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무력을 동원해서 통과를 시킨 거죠. 두 번째, 6.25 전쟁 중 부상에서 공포했죠. 당연한 거고. 세 번째, 국회 형태를 양원제로 규정을 하였다. 양원제 국회. 자, 네 번째,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이것은 4.4.5 입개헌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이 3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양원제도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제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이 양원제 국회 내용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못하면 이공화국으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그렇죠? 5번 국회에서 토론 없이 표결에 붙여서 통과되었어. 그리고 거수하지요. 거수해서 그냥 통과를 해버렸던 것이 이 발췌개헌입니다. 그래서 47번에 4번이 정답, 48번.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대한민국과 미국은 서로의 군사적 안전보장을 보장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는데, 자, 이것은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53년 10월. 그래서 한국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미국과 체결을 했었고, 4번. 이 미국은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대가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라는 거죠. 브라운 각서입니다. 가와나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1번. 남북한 유엔인 동시가입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지요. 자, 두 번째.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했다. 1965년 상황인데 대한민국과 일본,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 언제? 1965년 박정희 정부죠. 65년 들어가네요. 2번이 정답. 3번.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했으니 어디죠? 중국과 북방 외교. 그래서 1992년, 소련은 90년. 그렇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네 번째. 대한민국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1990년 소련, 그리고 92년 중국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이제 2007년 FTA 노무현 정부 때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지우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합시다. 49번. 밑줄근 이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회원국 상호 간 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서 회원국 경제 사회 발전을 공동적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경제 문제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정부 시기에 가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OECD에 가입한 연도가 언제냐라는 거죠. 1996년이죠.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렇죠? 자, 1번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겠죠. 1950년 시행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경제제일주의에 따라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처음 마련한 거. 이것은 장면 정부입니다. 이공화국
장면 정부에서 처음 마련을 했는데 이 군사정부, 쿠데타가 있으면서 군사정부에서 밀어붙여서 시행을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농촌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거 1970년이잖아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네 번째.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실명제 1993년이죠. 김영삼 정부지요. 4번이 정답이죠. 5번.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서 교류 사업을 남북 간에 활성화시켰다라는 거죠. 김대중 정부예요. 2000년에 합의를 받고 2002년에 그 개성공단을 건설에 착수를 하죠. 그렇죠. 50번. 순서 맞추기네요.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맞춰보자. 4번.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10, 60 항쟁이죠. 그래서 6월달. 4번. 4.19 혁명이요. 1960년 4월달에 있었죠. 4번. 부마 민주항쟁 1979년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박정희 정부. 라번. 5.18 민주운동 1980년 5월달에 있었죠. 순서 맞추기. 나다라가 3번에 있죠. 50번에 이제 3번이 정답. 이렇게 해서 우리가 2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 회차는 조금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술술 풀렸고 막히는 게 몇 개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도 너무 쉬웠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몰랐던 거는 체크 잘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알았던 것도 그냥 막 넘어가지 마시고 알았던 것 중에서도 틀렸던 선택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체크하셔가지고 다시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그렇죠. 아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지요. 자, 기출문제 시험 직전까지 최근 3회차는 무조건 풀어보셔라. 항상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 엄청 잘 하시고요. 공부를 조금만 더 하세요. 그러면 이제 곧 합격하실 겁니다. 자, 이번 2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